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주입니다. 농촌사회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입교함에 따라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서동남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정숙규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봄부터 과수 냉해 피해와 긴 장마에 따른 수해, 과수 화상병 등으로 농업에 있어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월 12일에 첫 발생된 조류독감으로 29농가 250여만 수의 닭이 살처분되는 등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과수 화상병도 금년도 첫 발생 농가가 나타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 현황과 정책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사회과는 3팀 10농원 상당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농촌지도직과 일반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24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진흥 플랫폼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경영 개선 컨설팅 강화와 지도 기반 조성, 양질의 농업교육 플랫폼 운영으로 농업인재 육성, 농촌 농업자원의 융복합 플랫폼 제공으로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로 작지만 강한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 20호 육성을 통하여 농업소득 10%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민간 전문 컨설턴트와 1:1 매칭을 통한 컨설팅 추진과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시범, 경영 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 사업은 전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강소농 자율모임 학생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 향상과 혁신 역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 전문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업학과와 농촌자원학과 등 2개 과정에 40명을 대상으로 현장 사례 중심 교육과 플랫폼 전문 교육을 통하여 지역에서 선도 농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사업 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차질 없이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생산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서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408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농산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공제품 개발, 상품화 지원 및 기술 이전, 농산물 가공 애로기술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창업과정 교육을 기초, 심화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농가 육성과 함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창업교육 2과정, 창업 코칭 2과정, 법에 맞춤 통합 상표 등록, 품목 제조보고 3건, 창업교육을 수료한 수료생을 중심으로 한 안성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 구성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농업용 드론 활용 인력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젊은 청년들에게 농업용 드론 운영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자격증 과정 10여 명과 기초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용 드론 활용은 병해충 방제 작업, 비료 살포 작업, 병해충 예찰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들의 자격 취득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쪽입니다. 농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내 대학 교류 협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등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상생 협력을 통한 안성농업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및 농과계 학생 교류 협력과 농업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협력 사업이 정리되는 대로 추경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특화 품목을 활용한 융복합 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원, 2022년에는 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홍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유기농 인삼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생산, 유통기반 구축, 홍보, 마케팅,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유기농 인삼 농가의 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시 넘어짐에 따른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화된 작업용 신발을 보급함으로써 농작업의 안정성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3,350명에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신발을 보급하여 농작업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주산 작목에 대한 소득 분석을 통하여 농가 경영 설계 진단과 현장 컨설팅 자료 활용, 공공사업 수행 시 농지 보상의 근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2만 원이며 전액 국비로서 조사농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봄감자, 반촉성 오이, 인삼, 배, 포도 등 구정 37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 및 도시 및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영농 기술 교육을 통한 기술 향상과 청년 및 도시 및 농업 분야 교육으로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전문 영농 기술 교육 15개 과정, 기농 기촌 전문 교육 및 시드머니 사업 추진 3개 사업, 청년 농업인 중심 교육 2개 사업, 도시민 농업 관심 증대 교육 2개 사업, 청소년 농업 분야 진료 창업 지원 교육 1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GAP 인증 교육, 청년 농업인 농업 강사 양성 교육, 안성맞춤 화해 교육, 실기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전문성 강화와 청년 농업인 역량 향상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에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개요 네 번째 줄 당구장 표시 관내 대학 업무 협의 진행 후 추경 편성 예정이라는 문구는 오타 의원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선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 사회치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지 등 정보지 제공과 리더십 캠프, 과제활동, 워크숍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43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위원님. 네. 센터장님 하여간 설명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우리 농업인 교육을 품목별로 이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뭐 면에서도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서부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는 농한기 때 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개 뭐 신청이나 이런 농사는 맨날 저도 잊어버리는 게 그저기요. 그래서 이제 마을 방송 같은 거 이장님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해줬지만은 방송 못 듣는 분들도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 단위에 우리 상담 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아마 우리 농업인들 휴대폰 번호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넣는 거예요. 무슨 신청 같은 거 해놓은 거, 또 무슨 교육 같은 거 해놓은 거, 이런 저거를 우리 상담 소장님들이 면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지. 아무 얘기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그런 어떻게 보면 SNS를 이용한 홍보나 교육 이런 저기 대충 알잖아요. 펩시 언제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이런 저기.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깜빡 잊어먹다가 그거 오면은 이제 바로 생각이 나서 이제 펩시도 담그고 일을 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여기 교육하면 교육에서 다 해서 이제 책자도 주고 그래서 아는데 지금은 좀 그걸 못하니까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지금 세 군데만 안 계시는가? 지금 죽산하고 삼죽하고 양성 고3이 한 분이하고 서운면하고 미양? 양성 고3 그다음에 서운 미양 네. 그다음에 축산 삼죽 이렇게. 그분들이 좀 범위가 좀 넓어서 좀 힘이 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SNS나 이런 저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게끔. 예. 우리 이제 소식지는 오긴 오는데 이 소식지가 대개 보면은 이 시골은 우편물이 2, 3일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일주일 있다가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보면은 지나간 다음에 와. 농어민 신문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한 달 전에 그런 일 같은 것들이 오고 그러니까 도움은 되긴 되지만은 이게 우리네 일반 신문 마냥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작업해서 보내다 보면 또 이게 또 요즘 옛날같이 우체부들이 거기도 인원이 없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 일주일에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담소장을 3명 정도 더 보충을 해서 10개 읍면에 지금 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 신청도 받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을 좀 저희가 시도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면 교육보다 약간 참여율은 저조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비대면 교육을 시도해서 긍정적인 좀 반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좀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좀 빠짐없이 좀 참여하고 싶으신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니까
40명 정도의 뭐 이 저 환경대학인가 어디하고 해가지고 농업인을 양성을 이제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이제 지금 좀 지속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40명을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저 안성이 이제 농업 쪽으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큰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전 도농 복합 도시에서 우리 전 안성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수도권에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제일 이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인근 뭐 그냥 용인 같은 데는 우리하고 옛날에 우리보다도 작았던 읍이 우리 안성이 먼저 읍이 생겼는데 지금 뭐 100만이 넘었는데 평택 뭐 이런데 지금 뭐 우리 비스무리 한 데가 이제 뭐 저 한강 속에 흐르는 뭐 이천 여주 이런데 이제 뭐 서울 사람들 물 먹기 위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좀 더디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우리 시안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센터에서 좀 잘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도 올리고 안성에서 살맛나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4.27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도 한 43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있는데 서로 협력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상호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직원들이 멘토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27 해를 떠난 사람들도 그 젊은 축에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연구회를 묶어서 지속적으로 그 후배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 농업농촌을 위한 뭐 전문 농업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단체들이 농업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뭐 크게 뭐 지도자 또 후계자 아니 경영인 뭐 여러 가지 단체 한 7, 8 농민 단체가 있는데 뭐 품목별 과정 따지다 보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잘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힘이 되는 거니까 센터가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분들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은 그래도 좋은 그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페이지 14쪽 안성쌀 미직 고급화 지원 사업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포스트 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아성 맞춤 브랜드와 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여주 이천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을 받고 있고 또 인근에 이제 우리 충청도 인접 시군 중에 진천군이 있지 않습니까? 진천 쌀보다도 오히려 우리 안성 쌀이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낮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받고 있는데 뭐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브랜드 대상도 15년 동안 연속 수상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옛날부터 여주 이천쌀이 전통적으로 좀 그 이미지가 좋게 내려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도 저희 안성맞춤 농업조합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그 쌀 품질 개선, 유통 개선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그 지금 품종도 추청 중심에서 지금 저희 국내 육성한 참드림 품종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추청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벌써 도입된 지가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퇴화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실내로다가 이천의 로컬 매장에서 이제 그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은 참 그 여름을 지나면서 추천변은 계속 리콜이 많이 들어왔는데 참드림 변은 리콜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국내 육성 품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 보급을 해서 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브랜드는 어쨌든 뭐 인지도가 낮다 높다를 떠나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고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하면 저희 브랜드도 더 그보다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추청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품종 아닙니까? 예, 오래된 품종이고 지금 새 품종 참드림이 그렇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은 우리 안성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품종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육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안성 맞춤 쌀 그러면은 추청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품종을 필요하다면은 참드림으로 바꿔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안성 맞춤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14년 연속 수상을 했고 또 안성 맞춤 쌀 그러면은 브랜드 이미지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 보면은 진천의 생고 진천 쌀보다도 가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안성 쌀이 시장에서도 좀 제가격을 높은 가격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 농민들 이렇게 소득 증대에 좀 이바지했으면은 그런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제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추청 대체하기 위해서 안성 특화별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그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2개 품종을 금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내 육성 보급종인 참드림, 그 다음에 자체 우리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자체 육종 품종 해서 이렇게 2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보고받을 과에서 질문하실 걸 미리 하셨네요.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셔갖고 지금 농촌사회과 보고받았고 질의 중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농촌사회과 뭐 질의 더 추가적으로 하실 거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없으셔요? 다른 의원님도 없으신가요? 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현재 그 안성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에 지금 그 가공센터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신 거예요?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을 작년에 이제 구성을 해서 네. 저희가 그 위탁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농산물 가공센터 관련해서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작년에 그 위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지금 그 담당 팀하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더 다양한 그 형태를 좀 분석을 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유형이 어떤 건가 좀 분석을 해서 사례도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센터에 대한 지금 위탁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신 거예요. 그 현재 지금 센터 공유수산 부분에 대한 위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사용 수익을 허가하신 건지. 그러니까 운영을 위탁한 거죠, 운영. 그게 이제 그 제조 그러면 위탁 사무 그럼 왜 사전에 그 뭐야 위탁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 시설을 사용하는 거를 위탁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 시설을 다 이제 그 위탁한 게 아니고 시설 사용하는 부분을 위탁해서 임차료를 받은 거고요. 그 관계는 나중에 지금 위원장님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그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 허가를 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 사용 수익 허가를 내셨다고 하면 협동조합에 출자해서 여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지금 그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신 농업인들은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네. 흡수를 해서 다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요, 가입을 안 해도 그 운영하는 부분을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농업인들은 와서 사용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다 허가를 해놨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요거 그 지금 부분은 협동조합 그 예. 위원장님께 별도로다가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협동조합 설립부터 지금 현재 식품 제조 광업 영업 등록 지금 한 거잖아요. 현재 정확하게 계약 부분에 대한 그 내용 그 서면으로 좀 같이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현재 그 조합 구성 현황하고 전체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출시 상품이 한 몇 개 되는 거예요? 현재 그 5개 정도 지금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5품목 정도. 유통 마케팅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네. 부분은 이제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용 승인이 작년 하반기에 늦게 나는 가지고 아직 그 시중에 유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애초에 가공센터가 처음 출발부터 좀 삐그덕거렸거든요. 예. 그 여튼 그 설립이나 운영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하지 않은 채 이제 막 계속 그 센터는 돌아가는 상황에서 빚어진 문제도 있고 결국 그러면 센터를 우리 안성시에서 안성시에서 어떠한 그 역할을 갖고 여튼 운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튼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자유롭게 가서 좀 교육 받고 또 그 체험도 그 실습도 하고 실제 또 그러한 분들이 또 창업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 사실상 그런 이제 연착륙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여튼 여기서 그 담보해내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쭉 진행이 되어져 오다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여튼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한 논의들도 우리 저희 의회 내부에서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정 단체의 출발 선부터 미리 위탁을 줘갖고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튼 작용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일정 정도 좀 추진을 해보면서 위탁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그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하는 방향이 맞겠다. 네. 이런 얘기가 그동안 계속 되어져 왔는데 지금 느닷없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시설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허가를 지금 내준 상황에서 왜 이러한 과정이 지금 전혀 그동안 제대로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지 의외로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일단 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뭐
그 일반 그 농업인들이 와서 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일반 농업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슨 제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협동조합이 구성이 됐다 그래도 이게 뭐 1년 365일 계속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 일정 조정을 통해서 필요하신 시간대에 농업인들이 와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네. 접근성에 있어서 제한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한 그 행정재산의 위탁과 이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부분은 조금 그 다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 그래서 부분은 그것에 제가 대해서 예, 진행되는 확인해서 별도로 계약 보고 절차나 드리도록 이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다르고요. 예.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자료하고 좀 보충 설명을 좀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좀 더 여쭤보면은 10쪽에 지금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민자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금년도에 몇 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그 융복합 제품 개발 및 공정 표준화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융복합 생산 기반 조성 시범해서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제품 개발 및 공정 표준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산 자원 유기인삼, 유기농 배, 그다음에 유기인삼 부재료 이렇게 그 인삼과 배 또 유기농 인삼과 그 다른 부재료를 활용해서 융합한 R&D 기술을 좀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의 공정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그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정 표준화 시설 장비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홍삼 야채수라든지 홍삼 두유라든지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튼 이것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가 다 공고를 내서 네네. 심의회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맞추셨습니까? 예, 예. 그럼 그 내용 역시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전문 인력 양성이나 뭐 귀농귀촌 프로그램 이거 지금 대학 협력 사업으로 전체로 다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대학 협력 사업은 지금 저희가 그 중앙대, 한경대 그쪽하고는 이제 농업 분야 협력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동아방송대하고는 요즘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네. 대면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네. 비대면 관련한 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협력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센터 내부에서는 지금 비대면 교육에 대비해서 시스템 지금 만드시겠다고 관련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요? 일단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이제 네. 다양한 이제 콘텐츠를 좀 구상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동아방송대학이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협력 사업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이제 자문도 좀 받아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도 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게 많은 그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접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테크닉 같은 경우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도입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 그쪽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네. 협력을 해서 좀 저희가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또 조금 일부 그 도움을 줘서 좀 제작할 수 있는 건 제작도 용역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협력을 해보려고 지금 협의하고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농촌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